193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농사를 짓는 조선인들에게 대출을 몇 명 해줬을까요? 단 한 명도 안 해줬습니다. 단 한 명도. 100% 일본인들에게만 대출해줬거든요. 생산만 뼈 빠지게 조선인들이 했고, 여기서 생산된 쌀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약탈돼 갔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 과거에는 정말 아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을 딛고 미래로 도약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만금이거든요. 자, 오늘은 과거의 아픔을 어떻게 딛고 미래로 도약하는지 오늘 새만금 여행 한번 고고 따라가 보시죠. 자, 여기는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의 근대 생활관입니다. 1930년대 군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1930년대는 안타깝게도 일제에 의한 군산, 전북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때거든요. 타임머신 타고 고고! 와우! 여기가 당시 이제 그 영정이라고 해서 군산의 명동거리를 지금 재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릇가게도 있고, 여기 좀 인력거 조합, 조선주조 주식회사, 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술, 도가도 많이 있었다고 하죠. 저 앞에 군산 수탈의 상징이 있네요. 군산이요, 1899년에 이제 개항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제국 시절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결정을 해서 개항을 했지만 그게 대한제국의 결정이었겠습니까? 다른 우리 도시들을 보면은 무슨 성문 앞, 남문 앞이라는 그런 지명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말들은 뭐냐면은 그 이전에 읍성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군산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갑자기 만들어진 신식도시라 이거거든요. 지금도 군산을 항공사진으로 보시면은 정확하게 딱딱딱 바둑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요. 그 말은 일제가 계획적으로 군산을 개발했다 이거거든요. 자, 일본이 제일 처음 개항을 강제로 한 도시는 제물포가 맞습니다. 인천이요. 그럼 인천과 수도 서울, 당시 이제 한양, 경성과 연결하기 위해서 경인철도 등등을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군산도 내륙 지방과 연결할 수 있는 뭔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작 도로 중에 하나인 군산과 전주를 잇는 도로를 또 닦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닦았을까요? 아니죠. 이 전북 평양에서 생산되는 쌀들을 다 실어가지고 군산항으로 나르기 위해 가지고 신장로를 만들었습니다. 군산항에 도착했던 그 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 배에 실려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된 것이죠. 아, 부장교가 여기 있네요. 이 부장교가 뭘까요? 물이 들어오면 다리가 잠기고 물이 빠지면 다리가 연결되는 그거 아니에요? 아, 잠기면 안 되죠. 간단하게 부장교는 뭐냐면 썰물, 밀물, 조수간만의 차이가 상관없이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군산 개발, 군산 국민들,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아, 정말 그 조수간만의 차이 없이 전북 평야에서 생산된 쌀들을 끊임없이 일본으로 빼나가기 위해 가지고 만든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의 흔적이 바로 부잔교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군산항에 오시면요, 그 부잔교가 아직까지 그 보존이 돼 있습니다. 한번 가서 그 아픈 역사의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면요, 최만식 선생이 쓴 탁류라는 소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당시 군산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나가사키 18은행, 또 조선은행 등등 은행이 많아요. 그 은행들이 다 조선인들을 위해서 존재했을까요? 아니죠. 군산에 들어왔던 일본인들이 땅을 살 때, 뭘 할 때 돈이 없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여기에 있는 은행들이거든요. 조선인들은 정말로 거기서 여기에 와 있는 일본인들을 위해 가지고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정말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호남평야가 곡창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식량이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조선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했던 걸까요? 호남평야에서 쌀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산에 있는 그 나가사키 18은행이 193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농사를 짓는 조선인들에게 대출을 몇 명 해줬을까요? 10,000명. 10,000명이요? 단 한 명도 안 해줬습니다. 단 한 명도. 100% 일본인들에게만 대출해줬거든요. 생산만
뼈 빠지게 조선인들이 했고 여기서 생산된 쌀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약탈돼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쌀들 다 지금 일본으로 가잖아요.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이 안 된다는 거죠. 명언이다 진짜. 멋있습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자, 1930년대 군산 거리를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스토리를 좀 약간 사전 공부를 하시고 여기 관람하시면 더욱더 의미 있는 관람이 되겠습니다. 당시 1930년대 군산의 최고의 번화가 서울로 치면 명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요. 뒤에는 이제 또 예전에 그 역도 재현을 해놨네요. 1930년대 군산 옛거리 이렇게 모형으로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산 옛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다 이렇게 바둑판 모양이잖아요. 그러네요. 바둑판 모양이에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개발된 도시가 없었어요. 이것만 봐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앞에 이제 군산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잔교가 있고 부잔교 뒤에 보면은 길다란 뭔가 있거든요. 이게 다 일본으로 실어 나가기 전에 그 쌀 같은 곡식을 보관했던 그 세관 창고들이에요. 여기가요. 지금은 한 동 남아 있습니다. 한 동. 그것도 안타까운 거죠. 자, 1930년대 군산 거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제요, 직접적인 수탈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따라오시죠. 네, 제 앞에 지금 있는 저 건물이 예전 나가사키 18은행의 건물입니다. 지금은 근대미술관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다음에 이제 국립은행들을 쭉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립 연도에 따라 가지고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였거든요. 18번째 만들어진 일본 국립은행이고 본점이 나가사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사키 18은행이라고 불렸거든요. 밖에서 보면은 2층이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1층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조선에는 2층 건물 이상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위압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당시 이제 일본 관공서 건물, 특히 이제 이런 은행 건물들을 밖에서는 2층으로 보이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1층인 거죠.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희 위에 있다라는 기분 나쁜 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혹시 군산 오시면요, 여기 나가사키 18은행을 또 한번 보시고 지금 미술관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뒤쪽으로 나가시면은 중국 리순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그런 그 감옥, 이 그대로 재현돼 있고 또 그 옆에 보면요, 은행이니까 당연히 금고가 있겠죠. 이 안에도 금고가 그대로 복원이 돼 있어요. 그거 보면은 야, 이 안을 꽉 찰 정도의 현찰과 금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전북 지역에서 약탈을 한 그런 돈과 금이겠죠. 금고도 지금 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관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지금 일제 수탈 시설들이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픈 과거도 우리의 역사의 일부예요. 그거를 남겨가지고 후손들에게 예전에 이런 우리가 아픔을 겪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 뭐 그대로 은행으로 사용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원형 그대로는 보존을 하되 현대에 맞게 목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해서 다 부수는 거는 뭐 역사를 사랑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과 당시에 이제 학살당한 사람들의 후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끔찍한 그런 흔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픈 과거도 우리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해서 지금 원형 그대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복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원형 그대로 남기고 평가는 후대의 후손들이 하되 현대에는 목적에 맞게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거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 나가사키 18은행, 지금은 근대미술관 안쪽에 들어가서 지금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자,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가사키 18은행의 금고거든요. 보시죠. 이 금고가 채워지기까지 우리 민족은 헐벗고 굶주려야만 했다. 저 한 문구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안중근 의사의 그 중국 리순 감옥을 그대로 재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안중근 의사의 아버님이신 안태훈 선생님과 그 조마리아 여사님, 조국을 위해서 죽어라. 이 어미보다 일찍 죽는 것이 불효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 굉장히 유명하죠. 그 실제로 뭐 저도 미술 과목을 자주 가는데 중국에 거기 가면은 안중근 의사 독실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중국 측도 그 나름 인정을 해준 거예요. 특히 일본 간수들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일본 간수가 안중근 의사에게 그 묵필 있죠. 네. 뭐 글 좀 써달라 해서 그걸 받고 굉장히 감동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제 아픈 과거를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이제 희망찬 미래 그리고 현재를 또 볼 시간이거든요. 새만금 33센터로 가가지고 희망찬 전라북도의 미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새만금 다원적 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라북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더 나아가서 세계 역사를 다시 쓸 거대한 역사다. 여기 한번 그림 보십시오. 이게 과장이 아니거든요.